오늘은 은행업 2023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증권 리서치에서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우입니다. 오늘은 은행업 2023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보시면 은행업 업황을 둘러싼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유동성 리스크 그리고 건전성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희가 보기에는 유동성 리스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보다도 여기서 파생되는 건전성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리스크는 여기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입니다. 유동성 리스크가 초래한 PF 관련 리스크가 대표적일 거고요. 그 외에 기업 대출, 그다음에 자영업자 대출, 가계 대출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특히 나머지 세 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 인플레로 인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라면 혹은 상환 여력이 줄어든다라면 가계 대출의 부실화가 우려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결국 소비 여력이 줄게 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매출, 현금 흐름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그 자영업자들에게 그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결국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부분의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지난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어려웠던 시기를 많이 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보는 거는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 당시에 가장 크게 우려가 됐던 게 PF 대출 쪽이었는데요. 그때 비해서 지금 은행들의 PF 대출 규모를 놓고 보시면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잘 됐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담보, 보증의 비중인데요. 결국 은행들이 최근에 보시면 자영업자 대출을 많이 늘렸지만 늘릴 때마다 결국 담보, 보증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신용을 많이 보강을 함으로써 은행들이 입게 될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맨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자본입니다. 2007년, 2008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본 비율, 은행들의 자본 비율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국에는 자본 때문에 은행들이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요. 그게 결국에는 시스템 리스크를 더 심화시키는 문제였다라면 지금 와서 보시면 그때 대비해서 자본 비율은 2배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거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은행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에 있는 유동성 위기가 일시적이라면 오히려 이 자본을 활용해서 대출 만기 연장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시스템 리스크보다는 수익성 악화라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은행 입장에서 보면 성장일 텐데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가계 신용대출은 이미 순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줄을 보시면 0.1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가계대출 성장률은 이제 거의 제로 성장까지 떨어졌고요. 아마 내년 되면 일부 역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기업대출도 보면 지금까지는 견조하지만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까지 끌어올렸던 게 대기업 대출입니다. 이 부분이 일시적인 유동성 시장의 이슈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자체가 낮아지면서 내년에도 결국에는 그 기업 대출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올해 한 5%대 성장이 나왔다라면 내년에 전체 대출 성장률은 한 3% 내외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진입니다. 통상 금리가 오르면 마진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9월 이후로 예금 금리가 너무 급하게 뛰고 있습니다. 이걸 다 대출에 전가하면 은행 마진은 괜찮겠지만 가운데 있는 파이 차트를 보시면 기업 대출을 포함해서 놓고 봤을 때 예금 금리 연동이라고 할 수 있는 코픽스 금리 연동 대출은 비중이 30%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의 하락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오른쪽에 보시면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와 요구불 예금 금리의 요구불 예금의 증가율은 역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결국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요구불 예금이 정기 예금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더 심화될 수 있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그만큼 마진의 압박 부담이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충당금입니다. 충당금 같은 경우 보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 요인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희가 가정을 한 거는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혹은 12년에서 14년 국내의 그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됐던 시기를 놓고 봤을 때 그때 당시의 부실률까지 올라간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손실률을 지금에 있는 그 자산의 기초에서 손실률을 곱해보면 결국 은행들의 충당금 적립률, 크레딧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 테이블 맨 하단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한 30bp 정도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크레딧 코스트가 한 40bp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악의 경우에는 한 70bp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신한진주가 기록했던 게 92bp가 고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는 손실률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때만큼 손해가 나진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은행들이 대규모 적자, 뭐 자본 훼손, 증자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불거질 여지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걱정하는 것은 비은행입니다. 특히 가장 우려가 큰 것은 증권사 쪽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축소됐다라던가 가운데 보시면 채무보증 수수료, 이제 PF 관련 수수료인데요. 이 부분이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관련 시장이 빠르게 지금은 망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결국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보면 PF 관련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일 텐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시면 수수료만 감소했을 때를 놓고 보면 위에서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한 30% 정도 저희가 보기에는 좀 손실이 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올해 작년보다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PF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맨 아래에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결국엔 최악의 경우에도 증권사가 대형사들은 이익의 안정성이 제고가 된 만큼 관련 영향은 제한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은행지 투자 전략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맨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내년에는 일부 감익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컨센서스 또한 내려와야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크게 주가가 망가졌을 때는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ROE 혹은 COE를 역으로 산출을 해보면 과도하게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맨 오른쪽에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지금 8% 내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이런 배당 매력도가 제고가 되면서 주가의 하방을 잡아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특히 2019년도와 같이 이때는 꼭 주가도 같이 반등했던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내년에도 여기에 대한 정상화가 언제 이루어질 거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면 결국 주주 환원 성향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그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내년 3월에 있는 연간 배당, 그다음에 내년 4월에 있는 분기 배당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느냐가 또 다른 관건이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중에서 놓고 보시면 저희가 선호하는 거는 3대 금융지주입니다. 특히 이제 KB 신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중심, 은행 업종 내에서 중심을 잡아가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업사이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금융 지주가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회사를 놓고 보시면 KB 신한 대비해서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할인이 과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갭 메우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내년 전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